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학 박사 정세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끝까지 꼭 봐주세요. 혹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신청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쉽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또 놓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동네는 얼마나 받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20년간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면서 정말 복잡한 제도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만큼은 매일 같은 딱딱한 설명 말고 우리 동네 이웃처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최대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에이, 설마. 하지 마시고요. 정말이에요. 조건만 맞으면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대부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써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1차 지급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먼저 1차 지급부터 알아볼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5만 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일반 국민분들은 15만 원이 기본인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분들은 30만 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15만 원만 받는 거구나 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더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느냐예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로 3만 원을 더 받으세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려 5만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해봐요. 김영수 할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금액이 40만 원이죠. 그런데 제천시는 비수도권이니까 3만 원이 추가로 붙어요. 그리고 제천시는 농어촌 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5만 원이 또 추가돼요. 그럼 총합이 얼마가 될까요? 무려 48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1차만으로도 벌써 4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지급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2차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2차 지급에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되실 거예요. 바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잠깐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도 알고 계셔야 해요.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나 상품권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든 쓸 수 없다는 말인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쓸 데가 정말 많아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동네 슈퍼, 약국, 카페, 음식점 등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 관심 있으실 2차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차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월 22일부터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상위 10%에 해당할까?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 안 되실 거예요. 상위 10%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12억? 그럼 나는 아니네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분들과는 거리가 멀죠. 세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인데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분들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은퇴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 안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도 90%의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차와 2차를 합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일반 국민이시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차에서 15만원, 2차에서 10만원 해서 총 25만원을 받으세요. 비수도권에 사시는 일반 국민분들은 1차에서 18만원, 2차에서 10만원 해서 총 28만원이에요. 차상위계층이시면서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1차에서 33만원, 2차에서 10만원 해서 총 43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1차에서 48만원, 2차에서 10만원 해서 총 58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와, 58만원. 정말 큰 금액이죠? 물론 모든 분이 58만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25만원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신청하는 꿀팁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거든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네이버 앱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앱을 켜시고 검색창에 정부지원금이라고 치시면 관련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토스 앱을 쓰시는 분들은 토스 메인 화면에서 정부지원금 관련 배너를 찾아보세요. 원터치로 확인이 가능해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페이 들어가시면 관련 메뉴가 있을 거예요. 앱 잘 못 써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거든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신청 일정이에요. 온라인이나 카드사 앱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주민센터는 당연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첫 주에는 좀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주민센터가 너무 혼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연도별로 요일을 나눠놨거든요.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 그러니까 1961년생, 1966년생, 1971년생 이런 분들이 가시면 되고요.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나 7인 분들, 수요일에는 3이나 8, 목요일에는 4나 9, 금요일에는 5나 0으로 끝나는 분들이 가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주민센터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해당 요일에 못 가시는 분들은 다른 날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본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온라인 신청이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줄 서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즉시 처리되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잘 쓰시는 분들은 굳이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꿀팁은 카드 포인트로 받을지 상품권으로 받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평소에 자주 쓰시는 카드가 있으시면 포인트 충전하시는 게 편해요. 그런데 특별히 자주 쓰는 카드가 없으시거나 현금처럼 쓰고 싶으시면 지역 상품권을 추천해요. 선불카드도 괜찮은 옵션이거든요. 세 번째 꿀팁은 비수도권이나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 추가 금액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청할 때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사 가신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신청하세요. 그리고 가족 대신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하고요. 신청 마감일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기는 하지만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자, 이제 신청은 알겠는데 받은 돈을 어디서 써야 하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받으신 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생각보다 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먼저 쓸 수 있는 곳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리고 동네 슈퍼나 편의점, 동네 약국도 대부분 가능하고요. 카페나 음식점도 체인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쓸 수 있어요. 동네 학원, 미용실, 세탁소, 일부 주유소, 문구점, 서점 이런 곳들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많네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못 쓰는 곳도 있어요. 백화점 같은 곳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곳들은 안 돼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곳들도 사용할 수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당연히 안 되고요.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이런 곳들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카지노나 복권방 이런 곳들도 안 되고요. 의료기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비로는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 그럼 인터넷 쇼핑은 못하네요? 맞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써야 해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사용기간이에요. 사용 마감이 11월 30일까지예요. 11월 30일? 꽤 여유 있네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빨리 지나가요. 특히 추석 준비하시고 연말 준비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계획적으로 쓰셔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사용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전통시장을 먼저 가보세요. 전통시장은 할인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식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평소 잘 안 가던 동네 상점들도 이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사장님들도 좋아하시거든요. 세 번째로는 생필품부터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쌀, 기름, 세제 같은 어차피 사야 할 것들부터 사시면 가계비 절약도 되고 일석이조죠. 실제 사용 예시를 들어볼게요. 25만원을 받으신 분이라면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로 10만원, 동네 약국에서 생필품으로 5만원, 카페나 음식점에서 5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11월까지 무리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대상에서 빠졌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금액이 틀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있어요. 간혹 시스템 오류나 기준 적용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시스템이란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에요. www.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정부지원금 이의 신청을 검색하시면 관련 양식이 나와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예요. 신분증 가져가시고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같이 가져가세요.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반인으로 분류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또는 비수도권인데 수도권으로 처리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는데 제외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결돼요. 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신청이 많이 몰리는 바쁜 시기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드려요. 이제 추가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정말 아까워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뭐냐면 내 고향이나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최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으로는 그 지역 특산물이나 숙박권, 체험권, 심지어는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혜택 아닌가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로 10만원을 소득세에서 차감받고 답례품으로 약 9만원 정도 상당의 물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 부담은 1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인트를 충전하면 추가 혜택을 주는 카드사들이 있거든요.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는 곳들도 많아요.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쇼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차 지급부터 정리하면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을 받으세요.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로 붙어요. 그리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분들이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상위 10%만 제외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또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분들만 해당되니까 대부분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최대 수령액을 정리해보면 일반인은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차상위계층은 40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네이버 앱, 토스 앱,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는데 첫 주는 출생연도별로 요일을 나눠서 가시는 게 좋아요. 받으신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상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써야 해요.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 아셨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내일 하실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 앱이나 토스 앱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맞다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세요. 세 번째로는 받으시면 우리 동네 상점부터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꼭 우리 동네 상점에서 써보세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차피 쓸 수도 없고 우리 동네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곳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정보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씩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청하실 때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 관련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원금 받으실 때는 가족끼리 미리 상의해 보세요. 우리 집은 누가 신청할까? 받은 돈으로 뭘 살까? 이런 걸 미리 계획하시면 더 알차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라는 사용기한도 꼭 잊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휴대폰 알람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받아놓고 못 쓰면 정말 아깝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복잡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혹시 빠뜨린 내용이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특히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게 없으시거나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직원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해외 거주 중인 분이 계시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으시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지원금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서 비수도권은 3만 원, 농어촌은 5만 원 추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비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와 각 도 지역들이 모두 해당돼요. 농어촌 지역은 읍면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인구 감소 지역은 정부에서 따로 지정한 지역들이에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카드사별로 추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주로 쓰시는 카드회사 앱을 확인해 보시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전통시장에서 쓰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오전에 가시면 신선한 식재료를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사시면 덤도 많이 주세요. 그리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원금이니까 흥정도 가능해요.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브라우저나 다른 기기로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고객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쓰실 때도 의미 있게 써주세요.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동네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써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다 챙겨 받으시고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도 도와주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복잡한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부 지원금도 받고 동네 경제도 살리고 이웃들도 도와주고 일석삼조네요. 정말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